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아이들 경제교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뭐 경제까지 또 신경을 써야 되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엄마가 이걸 염두에 두고 어떤 말 한마디를 던지는 거랑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랑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네,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엄마가 네, 하려고 하는 메시지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경제교육 뭐 말은 거창하지만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할게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돈을 관리할 수 있느냐 라는 거, 지금 상태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돈의 가치, 돈의 개념, 돈을 쓰고 모으는 거에 대해서 큰 그림을 아이들이 그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또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보다 경험이 풍부하시고 또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건 알지만, 그러니까 저를 뭐 저처럼 하세요. 제가 뭐 제일 잘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렇게 하는 집도 있어요. 에요. 네. 요 집은 요렇게 해요. 요렇게 하더라. 우리가 엄마들끼리 경제교육 아니 애들 뭐 경제교육 어떻게 시켜요. 이런 얘기는 거기까지 나눌 왜냐하면은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학원 정보 나눠야 되고 학습지 정보 나눠야 되고 네.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뭐 남편 욕해야 되고 시어머니 욕해야 되니까 만났을 때 할 얘기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제교육까지는 네, 거기까지 참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저희 집의 경제교육에 대해서 그냥 오픈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 지금 자기 돈을 관리하는 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 있었어요. 용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용돈을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적은 양이라도 정해진 기한 안에 네,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라는 거예요. 용돈을 준다는 의미는요, 네,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돈을 너가 길에다 갖다 버려도 괜찮으니까 이 돈은 너의 거야. 너가 쓰는 거야. 친구한테 줘버려도 괜찮으니까 너의 돈이야. 이 돈을 쓸 자유는 너에게 있어. 그리고 이 돈을 모으는 것도 너의 자유, 이 돈을 쓰는 것도 자유, 이 돈을 잘 쓰고 못 쓰고 모든 건 다 너의 자유야. 너의 선택에 따른 거야. 용돈을 주는 이유는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주기 위해서예요. 돈을 쓰는 경험,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경험을 만들어 주는 거죠. 내가 내 돈을 쓰고 관리하고 썼을 때 어떤 느낌, 잃어버렸을 때 어떤 느낌, 돈을 내가 정말 쓰고 싶은 곳에 썼을 때의 느낌과 돈을 충동적으로 썼을 때의 그 느낌, 경험, 돈을 차곡차곡 모았을 때의 느낌과 경험,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 충분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요, 아이가, 돈의 크기가 요 정도 되면 이걸로 어느 정도 살 수 있다라고 아는, 즉, 돈에 대한 개념이 잡히고 나면요, 내 돈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내 돈을 내가 내 지갑에 넣고, 내 서랍에다가 넣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 된다. 한 1, 2학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친구들이라면, 네,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는 용돈에 대해서 그리고 돈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고 네, 폐쇄적인 사고가 있어요. 보수적인 사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수적인 사고는 우리 아이들 인생에 우리 아이들 전체로 놓고 보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네, 굳이 그렇게까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네, 이런 경제교육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에서는요, 굉장히 많이 오픈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도 그렇죠. 네, 돈을 오픈을 하고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 어떻게 모으는 것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계속 자연스러운 대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이가 돈에 대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아이가 돈을 좋아하고 돈을 밝히는 거에 대해서 네, 그게 마치 가정교육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아이가 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생각을 갖지 못하게 만든 것 뿐이지 그 아이가 돈을 밝히는 영악한 아이라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을 잡고 돈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궁금해하고 돈을 많이 갖고 싶어 하는 아이에게 제대로 된 경제 교육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용돈이라는 거예요. 용돈을 제대로만 운영해주면요. 아이의 경제 교육은 따로 안 해도 될 정도로, 네, 정말, 네,
용돈 자체가 주는 용돈밖에 겨우 뭐 500원, 1000원인 용돈을 가지고요. 아이는 정말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아유, 초등학생 무슨 용돈 중학교 가면 줄게. 네. 그만큼 놓치시는 거예요. 우리 영어는 막 놓칠까봐 안절부절하시죠. 근데 막 한 달 늦을까봐, 한 학기 늦을까봐 막 지금 당장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요. 경제교육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어렸을 때 좋은 경험, 돈에 대한 좋은 경험, 바람직한 경험을 한 친구들일수록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 돈을 관리하고 그 돈을 적절한 곳에 투자하고 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모으고 쓰는 거에 대해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머님들 사실 돈 고민 되게 많지 않으세요? 네, 돈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시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출을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덜 쓰고 더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고민하지만 우리의 이런 고민은 결혼 이후 혹은 결혼 이후에서도 좀 이렇게 뭐 사교육비가 많이 들고 조금 절박한 상황이 되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돈에 대한 고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들이 네, 초등 시기부터 하나의 과목처럼 네, 경제라는 과목이 있다 생각을 하시고 꾸준하게 쌓아 올라가시면요. 이 아이의 인생에서 돈을 적절하게 잘 쓰고 잘 모으고 잘 불리는 거에 대해서 네, 이미 하나의 능력을 가진 아이가 되는 거죠. 이건 이 아이한테 스트레스가 아니라 네, 기쁨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잘하는 탁월한 기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돈을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용돈을 줬는데 뭐 계속 게임만 해요. 어디 뭐 오락실 그런 게임만 해요. 용돈을 줬는데 네, 이렇게 해요. 속이 터져서 중단했어요. 라는 글들을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네. 아이한테 500원을 줬다면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굳이 많이 주실 필요는 없으세요. 적게라도 꼬박꼬박.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초등 친구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1학년이다. 그러면 500원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금액을 정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충분할 만큼 줘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적은 돈이지만 관리해보는 경험을 갖자는 거지 돈을 넉넉하게 주고 이 돈 내에서 모든 필요한 걸 다 해결하게 하는 게 아니죠. 아이한테 용돈이 있지만 엄마가 해결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학교 준비물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만약에 색종이를 사가지고 오라고 했다. 그러면 학교 준비물을 아이 용돈에서 해결할 것인지 엄마가 그건 지원을 해줄 것인지에 따라서 용돈 액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나름 저의 원칙은 이 용돈은 학교 준비물과는 상관없이 의무적인 거에는 사용하지 않고 너가 자유로 쓸 수 있는 돈이다 라고 해서 주고 있는 돈이고요. 준비물은 제가 사줍니다. 아이가 자기가 혼자 알아서 과자를 사 먹어도 되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도 되고 네, 오락실에 가서 게임하는 데 써도 되는 돈이라면 그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쓸지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쓸 수 있는 주요 사용처들을 얘기를 해주고 그 돈에서 다만 제가 꼭 지켜라 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네, 주일에 헌금하는 거 너의 용돈에서 꼭 헌금을 해라. 그것만 말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노터치. 네, 모으든지 쓰든지 관심 없다. 하지만 어디다가 얼만큼씩 쓰고 있는지는 가끔씩 엄마한테 이야기해줘. 그리고 실제로 뭐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얼마 남았고 얼마 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자기 용돈을 계속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 성향을 파악하기도 좋았어요. 좋은 게 있으면 그때 사는 아이가 있고요. 네. 끝까지 모으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네. 아이가 성향이 이렇게 다르구나. 돈에 대한 성향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실에서 보면 우리 친구들 간혹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현장 체험학습을 갈 때 거기 안에서 기념품 같은 걸 살 수 있기 때문에 용돈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2,000원으로 제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0원짜리를 들고 나타나는 친구들도 있고요. 현장 체험학습이 아니라 평소에 이제 교실에 그냥 등교할 때도 지나치게 많은 돈, 초등학생이 가지기에 들고 다니기에 좀 많다, 하루에 다 쓰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돈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좀 제한을 해주세요.
이렇게 모아놓은 용돈이 5만 원이 있어요.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용돈을 주실 때요. 네, 이 돈은 절대 학교에 얼마 이상은 가져가지 않기로 약속을 어기면 네, 일주일 용돈 쉬는 거죠. 약속은 서로 지켜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가시고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 용돈을 많이 가지고 오면 당연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서로 친구들이 막 이제 뭐 사줘 이거 정말 많이 하고요. 힘센 친구가 약한 친구한테 강제로 뭘 사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친구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가진 친구 입장에서는 실제로 돈으로 친구의 마음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내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저 친구, 저 무리의 친구들한테 오늘 내가 아이스크림을 다 사주고 이제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네, 아이의 그런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요. 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정에서 좀 대화를 많이 나눠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많은 돈 가져가지 않기, 돈 가져와서 잃어버려가지고 막 그거 찾느라고 네, 굉장히 이제 곤란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용돈은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용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네, 집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가정교육, 제가 좀, 힘주어서 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네, 엄마, 아빠가 매일 학교를 출근해서 한 달 동안 출근을 하면 이만큼의 돈을 벌어. 그리고 우리 집에 지금 자산은 이 정도 있고, 우리 집의 자동차는 이 정도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 우리 집이 지금 얼만데 그 중에서 얼마는 엄마 아빠의 돈이고 얼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 그리고 엄마가 책을 한 편 쓰면 이 정도의 돈을 받고 엄마가 오늘 가는 강의는 얼마를 받는 강의야 라고 해서요. 돈의 단위 그리고 노동을 했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저는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새벽마다 이제 글을 쓰니까 새벽에 막 글을 타타타닥 치고 있으면 저희 큰아이가 제일 먼저 일어나요. 큰아이가 일어나서 엄마 근데 왜 그렇게 계속 많이 써? 그래요. 잠도 못 자면서. 그래서 저는 얘기해요. 뭐 엄마가 이렇게 매일매일 써야지만 열심히 써야지만 엄마는 이거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고 그 돈을 받은 걸로 우리가 여행도 갈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원하는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어.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돈은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거야. 물론 열심히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일하지만 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엄마가 매일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일하는 이유는 이렇게 일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돈이 반드시 들어온다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엄마는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돈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하고 싶어 라고 해서요. 노동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유튜버들이 막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유튜버를 꿈꾸는 이유가 유튜버로 억대 수입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우리 친구들 다 알아요. 네, 그 사람들 수입이 얼마인지, 연봉이 얼마고, 누구 연봉이 얼마고, 의사 연봉 얼마고, 축구 선수 연봉 얼마고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딱 치면 두두두둑 나올 거예요. 그렇게 돈에 밝은 아이들한테 굳이 돈에 대해서 더 숨기고 마치 뭐 옛날에 성교육처럼 그렇게 숨기고 뭐 쉬쉬하고 이거는 너는 몰라도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내 돈에 관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물질 만능주의, 그냥 대놓고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이런 시대에서 바르게 돈을 쓰고 바르게 돈을 모을 수 있는, 벌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려면요, 집에서 어떤 예쁜 모델, 정말 그런 성실한 모델을 보여주고, 돈을 이렇게 버는 거다. 그리고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아껴서 써야 한다. 저는 아이들한테 뭘 잘 안 사줘요. 제가 보상 말씀할 때 드렸던 말씀인데요. 저는 평소에 뭘 많이 안 사주기 때문에 작은 보상에도 애들이 반응을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큰맘 먹고 데려가는 곳은 항상 다이소였어요. 그래, 오늘 진짜 정말 엄마가 오늘 진짜 크리스마스니까 큰맘 먹고 한번 쏜다. 골라. 이렇게 해서 다이소에서 하나씩 골라가지고 나오고 그냥 이 정도였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엄마는 돈이 없어서 너희들한테 2,000원짜리를 사주는 게 아니야.
엄마는 돈이 많아. 엄마가 한 달에 얼마의 돈을 버는지 알아? 하면서 이제 제가 한 달 동안 번 돈을 조목조목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많이 벌어? 라고 놀라죠. 그러면 엄마가 돈이 없어서 안 사주는 게 아니라 돈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싸고 좋은 걸 쓰는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돈은 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거고 아껴 써야 되는 거야 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사실 저 뭐 그렇게 많이 벌거나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네, 적어도 없어서 못 사주는 거야 미안해 이런 느낌은 아닌 거예요. 당당하게 하는 거죠. 너희들을 위해서. 이건 너희들이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지기 위해서 돈은 이렇게 쓰는 거다. 이렇게 벌고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걸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2,000원짜리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맨날 다이소에서 골라봤자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그래도 사면서 이제 마음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많다고 하니까 든든하네. 약간 그런 느낌? 네, 실제로 없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아 그래 돈이 많아도 아껴 써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아직은 초등학생이니까 순수한 마음에 할 때라는 거죠. 지금 이 생각을 심어주자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뭐 맨날 백화점 데려가서 뭐 골라봐 아니면 뭐 너 원하는 거 다 사줄게 뭐 인터넷으로 다 시켜 좋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뭐 실제로 그렇게 돈이 없긴 하지만 돈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애들이 막 너무 갖고 싶어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그 장난감, 몇만 원짜리 장난감 저도 사주고 싶어요. 근데 참는 거예요. 네. 지금 계속 돈의 단위가 올라가면 안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최소한으로, 그냥 어떻게든 네, 그 끈을 붙잡고 가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돈의 단위는 언젠간 늘어날 것이고 내가 굳이 지금부터 돈의 단위를 늘려놔서 좋은 점 없더라고요. 네. 돈의 단위는 최소화하되 네, 아이들한테 계속 없어서 적게 해주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뭐 내 위로도 하고 하는 거죠. 네. 저 돈 없어요. 네. 어쨌든 뭐 초라해지지 않기 위한 저의 방법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그게 아이들한테는 또 이제 세뇌가 많이 됐는지 엄마 돈 엄청 많지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아 많아. 그래도 아껴 쓰는 거야. 밥은 해 먹는 거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경제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네. 도움 되시면 좋겠고요. 한절기에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